안녕하세요, 제이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최정민 원장입니다. 6월이 시작됐어요. 이제 벌써 한 해가 반절이 지나가고 있네요.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이제 연휴도 있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이제 밖에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시고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어쨌든 되도록이면은 비만 그리고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라방에서 좀 얘기를 하고, 사실 제가 진료 시간이 환자분들과 좀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또 봐야 할 분들도 많고 또 그렇게 필요한 대화가 필요한 환자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많이 내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시간을 못 내서 궁금한 걸 못 물어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편하게 댓글로 실시간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환자분이 아니신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냥 편하게 의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 제가 또 편하게 아는 한에 있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월요일 라방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수면과 비만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 잠 많이 자면,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이 잠을 많이 자고 게으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안 움직이고 누워서 맨날 잠만 자. 그래서 왜 이제 살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올 때 보면은 이 새끼 이거는 맨날 누워가지고 뒹굴거리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뭐라 하시는데, 사실은 수면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자고는 있지만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물론 예전 저 증상도서관 그 영상을 위에 보시면 이제 수면이라고 하는 제가 주제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거 아주 간략하게 오늘 수면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아주 짧게 이걸 알아야 왜 잠을 못 자면 살이 찌는지를 알 수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수면 중에서 이렇게 호르몬이 밤새도록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지. 물론 알겠지만 이제까지 제가 라방에서 계속 얘기는 했지만 비만은 한 가지 이유로 살찌는 거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면을 치료한다고 나머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살이 빠지진 않지만, 이 많고 많은 것들의 원인들 중에서 오늘은 수면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제가 보는 환자분들은 거의 다 갱년기 환자분들이 많아요. 47에서 52세에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그때 몸도 안 좋고 건강문제에서 뭐가 나오고 잠도 안 오고 또 살은 자꾸 찌고 먹는 건 없는데 막 피곤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런 기전이 갱년기가 아니어도 젊을 때 또는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있잖아요. 수면의 질이 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안 좋다는 게 무슨 말일까? 깊은 잠을 잘 못 빙고. 밤에 잘 못 들어. 빙고. 제가 오, 이제 돌멩이에서 스폰지로 이제 변했어. 이제 점점 지식을 흡수할 수 있게 됐네. 자, 이제 수면의 질이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잠이 드는 게 어려운 거야. 어때? 수연이하고 도훈이는 잠 잘 자? 네, 그냥 머리만. 머리만 대고 자고. 저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이게 나는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잠을 못 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누우면 바로 잠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 깨는 건 있지. 중간중간에 이제 깬다. 11시, 10시에 이제 잤는데 6시까지 안 자고 푹 자서 눈 떴는데 해가 있다. 자, 이런 거면 아주 꿀잠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진료를 해보면 요즘은 이렇게 푹 잘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깨는 게 이제는 약간 뉴 노멀?
그치만 그래도 깨도 다시 잠들 수만 있다면 그건 뉴 노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 중간중간 깨는데 어떡하죠 했을 때 이 수면이 질이 안 좋은 게 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거는 해결해야 되지만 이제는 습도, 온도, 공기, 환경, 음식, 뭐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 비해 나빠졌기 때문에 사실 수면의 질도 완전 예전처럼 풀 잠을 자는 걸 목표로 치료해가지고는 택도 없죠. 이거는 뭐 정신과 선생님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으면 이제 수면의 질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수면의 단계를 한번 같이 봅시다. 야. 요새 우리 병원은 이제 부부들이 많이 오시잖아. 그러면 이 수면 때문에 각방을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 왜냐면 나는 수면의 질 좋은데 옆에 자는 사람이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뒤척이니까 이게 못 자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다 이제 각자의 그런 생활을 하시고 이제 아침에 만나고 밤에 하시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아예 집 구조 자체가 아빠는 이쪽에 있고 거실이 여기고 엄마 방이 여기 있어. 그리고 입구가 여기 있어. 그래서 아빠는 일로 가고 엄마는 일로 가. 그리고 화장실도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래서 아빠는 여기서 생활하시고 밥 먹으실 때 만나. 좋은 거 같아. 그래도 되게 건강하셔, 두 분은. 그래서, 각자의 인생을 사시면서 되게 아프지 않으셔. 통잠 잘 주무시지. 그래서 나는 뭐,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해. 꼭 이게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같은 침대에서 자야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선 수면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렘수면. 어려운 얘기지만, 논렘 수면. 이거는 이제 알죠? 이거는 1, 2, 3. 이건 시작해서 80분에서 90분. 자, 이제 이건 알죠? 자,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 이제 렘 수면이 아주 초기에는 논렘이 약간 시작돼. 아주 조그맣게. 그랬다가 바로 렘. 라피드 아이 무브먼트. 눈 이게. 그래서 약간 설잠 자고 있는 게 이제 렘 수면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야! 이렇게 하면은 깨. 그치? 이러면 뭐야 이제 막 딱 자려고 했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렘수면. 이제 논렘수면부터는 이제 뇌파가 점점 깊은 잠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얘보다 조금 더 깊은 잠, 두 번째는 흔들어 깨워야 일어날 수 있는 거. 얘도 얘랑은 비슷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깨우면 일어나. 근데 두 번째는 도나!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 이거고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해도 잘 못 깨는. 그러니까 푹 잠가. 근데 이런 수면이 제일 중요해. 이 수면이. 근데 이 수면을 이루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어. 이까지 못 가고 거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깨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논렘 수면이 어느 정도만 있어도 피곤함을 좀 덜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많은 환자들이 렘 수면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 여기서 문제지. 자다 깨다 하는 건 결국 논렘 수면 때문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수면이 스타트가 안 되는 건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 안 떨어지니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쵸? 그냥 이 렘 수면만 계속되면 왜 살이 찌냐면 논렘 수면의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당이 분해가 되고 대사가 좋아져요. 그거를 당 대사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낮에만 당 대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먹은 음식이 자는 동안에도 당을 대사시켜서 얘네가 어떻게든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고 그 근육으로 축적할 건 축적하고 에너지 쓸 거 쓰고 지방으로 저장할 거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단계에서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가 이 단계에서만 계속 지속적인 수면을 취한다고 하면 살이 안 빠지고 더 찌겠죠? 이거는 근데 밤 12시간 동안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낮 12시간 안에도 안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대사를 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뭐 간에서 해독을 하고 간에서 당을 지방으로 전환하고 에너지를 하지만 밤에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근데 이 밤 사이에 예를 들어 나는 밤에 2단계, 3단계의 잠을 잘 자는 사람이야. 근데 도훈이는 2단계, 3단계를 못 자고 이렇게 한 몇 달을 지내왔어요. 그러면 낮에는 나랑 둘이 똑같아, 대사가. 근데 밤에는 도훈이가 나보다 다 불리하지. 이거 말씀. 그러면 이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당뇨의 발병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연구를 해봤더니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비만이 많고 대사증후군, 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발병률이 더 높았다는 연구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이게 체중을 관리하고 비만을 관리하고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 먹고 운동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게 또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것도 반드시 챙겨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진료할 때 우리 환자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수면의 질을 꼭 물어봐요. 잠을 잘 주무시는지 중간중간 깨는지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다이어트를 하는 환자들은 다시 찌면 안 돼요. 아, 물론 조금씩은 다시 찌겠지만 내가 뭐 한 10kg 이상의 체중을 뺐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다시 찐다는 거는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국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수면의 질은 안 좋은데 저는 별로 살 그렇게 많이 찌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러면 천만 다행인 거예요. 이거 아닌 다른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나마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뭐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다거나 또는 대사 균형이 깨졌다거나 간의 기능이 안 좋아진다거나 장의 기능이 안 좋아지면 이 사람은 결국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것까지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잘 잘 수 있도록 환자들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꼭 이게 대사증후군이나 비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수면은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 제가 얘기한다 그랬죠. 호르몬. 그래서 수면의 단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비만 환자들은 잘 자야 하는지 깊은 잠 자야 돼요. 수면 위생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면 위생을 인터넷에서 좀 찾고 유튜브를 좀 보세요. 제가 수면 위생도 예전에 한번 수면편에서 얘기는 했지만 내가 불 다 끄고 어둡게 하고 밤에 핸드폰도 두지 않고 발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우유 먹고 온도 조절 잘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개선이 돼야 돼요. 저는 요새 따뜻한 눈안대 같은 걸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우면 그걸 좀 하고 자면 잠이 조금 더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불은 다 끄고 핸드폰도 10시부터는 저는 그 수면 모드로 다 바꿔놓고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하니까 잠이 드는 게 되게 좀 수월해졌어요. 예전에는 저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면제를 먹어야 이제 잠이 왔었던 적도 있는데 요즘은 수면 위생을 좀 달리 했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약, 뭐 뒤에서 제가 이제 약도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수면 위생 중요하다. 너네 다 핸드폰 보다가 얼굴에 핸드폰 한 번씩 떨어뜨리다 자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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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딱 씻고 침대에 딱 누워서 이제 핸드폰 딱 들면, 이제야 행복한, 이제 시간이 가지 마라. 그래서 막, 네, 그러면서 쇼츠만 보고 있지. 그렇지 뭐 다 그렇지 일상이. 근데 뭐 내 평생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은 뭐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내가 애를 써서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수면의 단계가 그래서 비만이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호르몬. 우리 가난하니? 이거 왜 이렇게 됐다. 호르몬 우리가 앞서 그 비만 환자들 얘기했던 호르몬들은 갑상선, 뭐 성호르몬, 뭐 부신 호르몬 뭐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이 수면에 있어서 얘기할 때는 이제 식욕 조절과 관련된 호르몬을 얘기할 거예요. 봐봐, 되게 신기한 게 자고 있는 동안에는 왜 식욕이 안 생겼을까?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두면 이제는 눈에 뜨면 식욕이 생기는데 왜 자는 동안에는 식욕이 안 생기는 거야? 자다가도 식욕이라는 건 본능이니까 화장실 가듯이 일어나가지고 먹어야 되잖아. 근데 12시간 동안은 어쨌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신경전달 물질이라면 어쨌든 자다가 배고파가지고 깨서 먹는 거는 좀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정상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렙틴, 그렐린 이런 거 들어봤어? 네. 오, 저 친구 지난번부터 되게 발전적인 너 이제 곧 석사학위를 따겠어. 이게 렙틴, 그렐린은 우리 몸에서 어떨 때 나오는 거냐면 렙틴은
음식을 먹은 후 배불러 하게 하는 포만감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해했어요? 배고파서 음식 먹잖아. 그러면 진짜 점점 렙틴이 나오는 거야. 음식이 들어오면서 몸에서 렙틴이 푹 나와. 그러면 배불러. 그러니까 렙틴이 조금만 나와도 이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렙틴이 금방 나오는 친구들은 많이 안 먹겠지. 그치? 근데 먹어도 렙틴이 빨리빨리 안 나오는 사람은 많이 먹겠지. 그게 이제 렙틴 저항성. 그치? 렙틴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만 그때서야 렙틴이 이제 기종을 하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렙틴은 지방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렙틴이 많이 나서 포만감이 올라갈 것 같지만 렙틴이 많이 나온다는 뜻은 렙틴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항성, 그러니까 마치 인슐린 저항성처럼 이거 요만큼 가지고는 포만감이 안 되는 거야. 1 나와서는 안 되니까 10 나오고 20 나오고 100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 이제 렙틴이 말을 듣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렙틴 저항성이 생긴 환자들은 완전 기전이 반대로 가.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야. 살은 쪘는데 배는 안 부르는. 그래서 그거를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고도비만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말했던 세로토닌, 도파민의 문제도 있겠지만 몸 안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렙틴, 그렐린 호르몬이 망가지니까 배고픔을 그러니까 포만감을 못 느끼는 거지. 이 얘기는 지금 왜 하냐, 수면인데. 뭐 그렐린은 뭐냐면 공복을 느끼는 거야. 배고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먹거든. 난 지금 그렐린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 그리고 렙틴은 지금 엄청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요거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면 그렐린은 이제 줄겠지. 배가 부르니까 렙틴은 올라가겠지.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자는 동안에 체중이 이제 늘어나 있지 않은 경우, 지방이 정상인 경우에는 자는 동안에는 렙틴은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 그렐린은 아니지. 렙틴은 낮은, 렙틴은, 자, 봐봐. 자는 상태에는 렙틴은 높게 되어 있고, 그렐린은 낮게 돼 있어. 그치? 그래서 그렐린이 낮으니까 공복감을 못 느끼게 되는 거고, 렙틴이 높으니까 포만감이 유지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살이 찌기 시작하면 그냥 엉망진창이 돼, 이 신호가. 그러니까 자다가도 갑자기 포만감이 느끼 렙틴이 훅 막 떨어져가지고 막 먹고 싶어지고 자다가도 그렐린이 막 올라가서 자다 깨갖고 막 음식을 뭐 폭식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밤에 일어나고 폭식을 우리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전이 망가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수면 질이 안 좋은 게 이게 문제가 푹 잘 자야 그 수면의 리듬 안에서 렙틴 그렐린이 자기가 하는 역할을 유지하고 쟤네들도 잠을 잘 텐데 렙틴 그렐린도 자기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잖아 밤에는. 그러니까 잠을 잘 텐데 이 아이가 뭔가 이 교란이 된 거야. 신호의 교란이 생겨가지고 또 안 그래도 되는 게 밤에 막 이제 나오는 거야. 그게 수면의 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죠. 근육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 호르몬 되게 중요하거든요. 봐봐, 근육을 찢잖아. 찢어가지고 이게 회복이 돼야 근육량이 늘죠. 그때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은 제 아무리 운동해도 리커버리가 잘 안 되니까 찢든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근데 밤에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2시에서 4시에 나오니까 높아지겠죠? 그러면 근육량의 형성에 도움이 되고 근육량이 형성이 되면 당의 대사 과정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꼭 근육이 아니어도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몸을 회복하는 거니까 우리 몸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생존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지방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호르몬의 균형이 안 맞아서 살이 찐다. 또 그 반대로 살이 찐 사람은 체지방이 이제 높아져 있으니까 이 균형이 교란돼 가지고 밤에도 쓸데없이 렙틴이 막 떨어지고 그렐린이 올라가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밤에 또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아는 거 뭐 있어? 잘 때 나오는 거.
멜라토닌. 저 지금 수연아, 점점점점하고 수연아, 너 되게 조그매 보여, 지금. 멜라토닌. 아닌데 뭘 걸어요? 멜라토닌이 있죠? 자, 멜라토닌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어. 잠을 못 자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니까 체중이 많이 는다는 걸 확인했어. 연구에서. 근데 정상인 사람에서는 그렇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처럼 아무 질병이 없는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당뇨가 있는 사람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멜라토닌이 떨어져 있을수록 당화혈색소가 올라가고 체지방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에 대한 적응 능력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멜라토닌의 레벨도 낮다. 이게 역인지 앞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수면의 질이 멜라토닌이 떨어지면 안 좋아질 거고 당이 있는 환자들이 멜라토닌이 떨어져서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 결국은 당화혈색소가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체지방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요? 잠을 계속 못 자는데. 그래서 환자들이 수면을 잘 자기 위해서 어딜 가죠? 수면제를 받으러 가죠. 잠을 오래 못 자면 정신과를 가죠. 그런데 안타깝게 수면의 질을 좋게는 하겠지. 이제 메디케이션이 약이 벤조다이아제팜이라고 하는 이제 수면제 계열이 가장 흔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낙스 이런 거 들어봤지? 자낙스 뭐 하여튼 이런 약들 이런 약들을 많이 써서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수면의 질은 좋게 하는데 이 약 자체가 대사율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살은 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체지방의 관리라고 하는 게요. 수면을 좋게 해줬으니까 이제 살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면만 좋게 할 뿐이지 대사는 또 떨어뜨리니까 살은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을 쓰고 있는 환자들 우리 병원에 왔을 때 보면 거진 다 체중이 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저는 벤조 계열보다는 약간 이런 클로나제팜 계열이 조금은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학적인 얘기니까 다른데 하여튼 수면은 그렇고 그리고 요새 최근에 나온 약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지금 우리 직원한테 약을 좀 찾아봐달라고 나도 논문 보다가 알았어. 근데 이 약이 유일하게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데 오히려 살도 빠지고 그리고 대사율도 다 좋아지는 약으로 이제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수보렉선트. 그래서 요거 좀 찾아가지고 내가 한번 먹어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수보렉선트. 그러니까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다. 그래서 결국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치? 그게 이제 결론이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은 모든 게 다시 원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복이 시작됐으니까 그렐린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공복에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공복일 땐 그렐린이 이제 나오니까 당연히 배가 고픈 게 맞아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 눈 뜨자마자 배고픈 건 그렐린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 못 잔 날 계속 허기지는 건 또 마찬가지겠죠. 렙틴, 그렐린의 호르몬 불균형이 엄청 지속됐으니까 그 다음날 균형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이제 우리의 환경들을 보면서 나는 가정학과 의사잖아요. 근데 이 교란이 우리 몸의 교란 현상이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다 신호를 받아서 가잖아. 그러니까 A라는 신호를 받으면 B라고 움직이고 C라고 움직이고 이렇게 다 신호로 우리 몸 시그널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분명히 A가 B를 해야 되는데 A가 C-를 하거나 B-를 하게 되는 이런 걸 교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제로 소주 있잖아요. 제로 소주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설탕이 들어갔잖아요. 그치? 글루코즈, 설탕이 들어갔었는데 그거를 스크랄로즈나 이런 다른 설탕과 비슷하게 생긴 물질인데 당은 오르지 않게 하는 이런 물질로 계속 먹고 있잖아. 근데 우리 몸은 이런 게 계속되면 교란 현상,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설탕인데
에너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우리 때는 아니겠지만 내 생각에 지금 제로 슈가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에는 아니지만 이게 인류가 우리도 동물이잖아. 우리의 종이 이렇게 계속 교란이 되면 결국에는 이 설탕 아닌 이거에도 뭔가 다른 그 시그널을 받아서 DNA의 변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자체가 설탕을 안 쓰고 이런 대체 그 감미료들을 써서 맛은 똑같아요. 화학적 맛은 똑같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당으로 저장돼서 지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사실 살은 안 찌겠지만 근데 이게 결국은 인식을 할 때 당으로 인식하는 게 지금은 몰라도 이게 다른 교란 환경이 일어나서 살이 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전에 없었던 많은 것들이 교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수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환경의 좌우를 받는 이 수면의 질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들도 습도나 온도가 이제 너무 높고 겨울에는 또 너무 따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습도나 온도가 우리의 한 100년, 200년 전과는 이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란이 생기면서 아마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밤에 잘 잤을까? 호롱풍 키고. 근데 지금은 밤에도 햇빛이 너무 많고 빛이 많고 하니까 이게 계속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비만한 환자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수면의 질이 안 좋으니까 결국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짜증이 나. 이게 신체가 정신을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예민해지니까 더 음식을 찾게 되고 술을 찾게 되고. 그래서 사실 나는 가정학과 의사를 이제 한 10몇 년 하면서 요 10년 안에도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환자들의 반응과 이런 시그널이 점점 많이 달라진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을 더 많이 써야 되게 됐고 예전에는 요만큼만 하고 그냥 생활습관 교정이나 이런 것들로도 충분했는데 요즘은 약을 쓰지 않으면 이제 교정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그건 환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환경이나 이런 주변이 이런 교란 현상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 교란 현상을 일으킨 걸 빨리 약으로 정상화 해줘야 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의사니까. 그래야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좀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수면을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주치의가 꼭 필요하고 나한테 꼭 맞는 약이나 또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거에 가이드링을 잘 받으시는 게 좋겠고 또 세상이 음식도 너무 짜지고 환경도 너무 안 좋아졌을 때에는 더더욱 나에게 꼭 필요한 이제 처방약들을 써서 이 신호를 원래로 돌릴 수 있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아무 약도 안 쓰고 나는 열심히 내가 의지로 건강을 챙겨나가겠다 하기에는 이곳이 세상이 너무 이제는 가시밭이 됐어요. 특히 음식이 예전보다 너무 음식의 질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면에 관해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원장님은 음흠. 사람들이 잠 줄여서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맞아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런 말 나중에 죽어서 자라 막 그런 말. 아, 근데 이제는 못 죽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는 그냥 60대부터 이제 병원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60대 병원 들어갔는데 90살까지 30년을 병원에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건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근데 수면은 내가 지켜야 돼요. 수면 시간을. 그래서 내가 10시나 11시에 잔다 하면은 5시, 4시, 5시에 자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깨 있는다고 해서 그게 퀄리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내가 깨 있다 해도 그 시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눈 뜨고 있는 시간이 긴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음주를 해야만 잠이 온다 해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결국은 렘 수면을 계속 지속시키거든요. 음주는. 그러니까 잠이 안 들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거야. 근데 잠이 안 들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떨어지니까 톤다운이 되니까 잠이 오지만 절대 논렘 수면 깊은 잠으로는 알코올은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렘 수면에 계속 있으니까 제대로 잔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아예 안 잔 것보다 나니까 잤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 알코올을 먹고 계속 잠이 들게 되면 결국에는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스탠다드에 잘 맞춰서 거기에 맞춰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돼요. 자꾸만 이것저것 교란을 시키는 것들로 내 몸을 자꾸 트레이닝 해놓다 보면은 노후에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게 실타래 같이 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단계가 잘못되면 저도 이제 6, 70대가 되면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3, 40대 때 문제를 풀었으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걸 그냥 줄줄줄 그냥 놔뒀다가 이 문제가 수학 경시대 문제가 돼서 저한테 오는 거야. 그냥 약간 산수 문제였는데 20, 30대였으면 근데 60대에 와버리면 나한테 이제 수학 경시대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환자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어린 나이부터 해서 주치의하고 잘 진료받고 또 내 건강은 내가 이제 스스로 각자 도생입니다. 이제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시간 자야 하냐요? 이거는 사실 뭐 교과서적으로는 7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지만 요새는 그렇게 잘 못 자기 때문에 최근에는 3시간을 자도 론렘 수면이 길이가 긴 거를 더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시간 자야 된다 하기보다는 좀 더 깊은 수면을 자기 위해 수면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의 질을 개선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방 마치고요. 저는 지금 그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공복감이 심해. 음식을 좀 먹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저는 좀 먹게 했고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올 거고요. 저희 나머지 영상들에도 건강 정보 많으니까 좀 많이 시청하시고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공유를 해서 주변이 건강해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같이 건강 정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한 달 되세요.